선생님 접근 방법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정도의 집을 내가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하면 다음 생에 사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연봉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직장에 계시고 말씀드렸지만 그 네. 기술사를 또 보유하고 계셔서 네. 사실 상대적으로 수명도 더 길고 급여도 조금 더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부수입으로 네. 강사 수익까지 있으신 분인데도 네. 서울 아파트를 내가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거주한다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지금. 장기적인 목표예요 이번에? 중장. 중장이 있어요? 네, 그래요. 중으로 또 이제 말씀을 그럼 드리면 중기 목표가 네. 뭐예요? 중기 목표는 작가님처럼 되는 건데요. 아니 아니, 이미 뭐 저보다 더 네, 뭐 훌륭하신 작가님 뭐 훨씬 적이지만 일단 그 부분의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주택값이 오르고 살기 힘들 수 있잖아요. 주거 부분에서만 이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채하고 20채하고 뭐 해서 월세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네. 세금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그래서 그 월세로 요즘 아파트값 너무 비싸니까 살 수도 없고 대출 받아서 산다 한들 대출 노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살기 싫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작가님의 그 방향과 마인드도 그 방향을 잡기에 너무 저한테는 좋은 길이었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이렇게 뭐 월세 세팅해서요. 네. 제가 살고 싶은 서울집 아파트 그냥 월세로 네, 아무데나 이제 그렇죠. 네, 선생님 살고 싶은 월세로 해도 제가 받는 월세보단 적으니까 500만 원짜리 월세에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뭐 사실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들 스트레스 없이 제가 원하는 집, 원하는 위치의 집에서 월세로 살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 목표예요. 미래의 사모님하고 아이와 네. 함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어느 정도 이상의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강남이나 이런 데 살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제 직장 다니기 좋은 위치에 저는 지금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강서구에 있는 깨끗한 아파트 한 2005년 10년 이후 걸로. 2010년 이후 걸로 10년 이후 걸로. 10년 이후 걸로 이왕이면 목표를 그릴 때 구체적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선생님. 2010년 이후 걸로 네. 방 4개짜리 방 4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에 아 제가 요새 그 생각하거든요. 방 4개가 좀 있어야 돼요. 아이 있으면.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내 방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3개면은 내 방이 없어요. 네. 내 공간이 없더라고요. 방 4개짜리 좋아요, 선생님. 4개짜리에서 대가족 이루면서 방 하나 여유 정도 나오면 네, 그 네. 방 다른 걸로 쓸 수 있잖아요. 뭐 맞아요, 작업실을 맞아요. 쓸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뭐 이렇게 주방을 이렇게 바 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거 한번 하면서 살고 싶어요. 선생님 접근 방법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정도의 집을 내가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하면 다음 생에 사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네. 같이 연봉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직장에 계시고 말씀드렸지만 그 네. 기술사를 또 보유하고 계셔서 네. 사실 상대적으로 수명도 더 길고 급여도 조금 더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부수입으로 네. 강사 수익까지 있으신 분인데도 서울 아파트를 내가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거주한다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불가능이 맞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집이라면 제 생각에 못해도 15억이거든요. 아우 지금 그렇죠. 기준으로 그렇잖아요. 그걸 언제 그걸 모으고 있어요? 그거를 절반 뭐 7억 5천 대출해 준다고 해도 7억 5천은 어떻게 모아요? 아유 7억 5천도 못 모으고요. 그 대출 갚을 생각하면 아유 잠이 안 오죠. 7억 5천이면 한 달 이자가 200만 원씩이거든요. 어우 대출 이자가. 이자로만 200만 원이요? 그렇죠. 월? 그렇죠. 그러면서 네. 모으는 거는 또 불가능하다고 또 대출 생각이 갚기 들어서 선생님은 역발상을 좀 한 거네요. 역발상. 그렇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요 집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려서 요 집에 월세를 모으겠다라는 관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15억짜리 서울에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월세가 제가 생각할 땐 편차가 좀 있겠지만 무난한 집이 한 1억에 200이면 살 수 있어요. 어우 그럼 뭐 땡큐죠. 그래도 300만 원 남는 거죠. 500 세팅할 거니까. 그렇죠. 월세. 예.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200까지 모으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럼요. 올해까지 하면 선생님 계획대로 100만 원, 내년까지 하면 200만 원. 그러면 1억에 200짜리는 부담 없이 어쩌면 살 수 있다고 15억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내 맘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요 세금도 타이틀은 없이. 예. 15억 아파트 내 맘대로 살기. 네. 그걸로 잡으면 되겠네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 맘대로 살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 아닌가라고 사실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도 이제 듣고 싶어요. 월세 산다고 그러면은
거는 부모님 세대 네, 너 네, 사글세 네. 사냐. 아, 그렇죠. 그리고 이미지가 약간 네, 그런 가난한 이미지. 포지션에 더 네, 가깝다는 생각이 그거를 저는 있어요. 확 바꿔버리고 싶어요. 음. 난 돈이 너무 많아서 월세 간다. 그렇죠. 네. 나는 살아보고 싶은데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현재 월세를 살면서 느끼는 게 그 거주의 불안감이 없다면은 사실 거짓말인데 또 장점으로 생각을 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보고 싶은 데를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직 미혼이지만 미래 배우자가 나 아파트 살고 싶어. 또는 나 서울 아파트 살고 싶어. 나 강남 쪽 살고 싶어. 강북 쪽 살고 싶어. 강서 쪽 살고 싶어. 나 직장이 분당이니까 분당 쪽 아파트 살고 싶어. 그렇죠. 제가 목표를 이뤄놓으면 그 세팅 해놓으면 네. 다 가능한 거죠. 물론 월세죠. 아니 월세를 받으면서 그거 그러니까요. 부담 없이 내가 그 비용을 그대로 주거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같은 거 아닌가? 15억 아파트 제가 대출 받아서 사서 200만 원씩 월 이자 내면서 세금 걱정하면서 그 다음에 아파트 자산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도 상대가 안 되죠. 훨씬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1년 만에 이 정도 할 거니까. 네. 맞아요.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다음 생에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수업 때 배웠지만 현금 가치보다 물건에 대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요새 특히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코로나 돈을 때문에도 엄청 그렇고. 풀고 있으니까 그건 네. 뭐 비단 우리나라만에 해당하는 얘기는 사실 아니니까. 네, 뭐 외국의 뭐 어떤 전문가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거는 연 15%씩 손해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고가 아파트를 네. 하나 사는 것보다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어서 10채를 세팅한다. 대지 지분이 100평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아, 제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러면 20년 뒤를 생각해보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부자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선생님하고 했지만 땅의 가치에 대해서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땅은 영원하니까. 맞습니다. 건물은 허물어야 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사실 땅 투자인 거니까. 사실은 저는 땅 투자라고 봐요. 작가님 책 표지에 써져 있는 네. 나는 서울에 땅을 사고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이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방어 수단으로 해지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